분명히 부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은 나타날 거다. 그 정리가 되는 부동산 PF 현장들이 부도나고 이런 환경하에서 네. 흔들릴 만한 증권사나 캐피탈 이런 쪽들이 좀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의 문제점은 항상 한쪽에 치우쳐서 해석하는 분들이 좀 계신다. 주식에 보면 뭐 무슨 선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항선. 저항선이 지금 저 위에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나오는 뉴스들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최근에 며칠 전에 본 거는 저는 그 전국의 미분양이 7만 호를 넘어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임계치를 이미 넘었다. 네. 뭐 이런 아주 부정적인 공포스러운. 네, 좀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팩트를 뭐 잘 말씀드리는데 그 일단 공포의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그 미분양 그 물량이 역대 보면은 2008년하고 2009년 금융위기 있잖아요. 네. 그때 10만이 넘었어요. 미분양이 두 번. 그때 위기였죠. 10만이 네.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책을 썼었죠. 그때도. 근데 2015년부터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14년부터. 14, 15, 16, 18, 19까지요. 매년 미분양이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그럼 없어야 되잖아요. 매년 6만 원이었어요. 5, 6만 원.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매년 5, 6만 원씩 있었어요. 시장 좋을 때도. 그랬다가 박근혜 정부 때 택지 공고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5년 뒤인 21년, 작년, 재작년, 그 3년 전, 그때가 물량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미분양 물건이 만대 오르는 게 처음이에요. 그 1년, 2년이.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6만 갔잖아요. 그럼 예년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때는 집값이 상승 기류를 타면서도 6만 원씩 있었고 미분양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소진이 될 거라는 거죠. 매년 그랬어요. 6, 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6만 회 갖고 막 이렇게 막 지금 말씀 주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정부가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있고 PF 부실 문제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PF 부실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공포스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건설사들을 누군 도와주고 누군 안 도와주고 이런 묘한 시장이 연출되는 걸 제가 좀 느껴요. 아, 일괄적으로 다 굳이 지금 게 안 아니라. 도와줘도 망하는 회사가 없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한 경향이 있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뜻도 분명히 있다. 타임이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7만 원 아직 안 됐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올해 분양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정부가 규제안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가을, 겨울 사이에, 가을은 아니고 겨울, 11월 들었으면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주택협회에서 건의를 했을 거고 분명히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규제를 좀 빨리 풀어달라 했을 거고 정부도 그걸 감안해서 대책을 풀어줬죠. 둔촌주공도 껴있으니까. 그렇죠. 풀어줬는데 둔촌주공 결과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것도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향후 분양 물량들은 미분양이 많이 나 있구나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락기에 미분양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안에 지금 분양들 들어갈 거야. 아마 더 이상 못 버티고 긴급 수혈을 했는데 분양 계속 안 하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못 버티잖아요. 일단 해야 돼요. 네. 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가려지는 속에서 우리 PF 부실 뭐 이런 거 지금 말씀 미분양이 늘어나면 금융위기 이런 개념에서 제가 단언하건대 정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아니 비싸게 팔다가 못 판 거는 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비트코인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도와줘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다만 그 여파가 경제에 부정적인 상황까지 온다는 거는 좀 막아야겠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니까 어느 적정한 시점이라는 건 누구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해를 사게 되죠. 왜 건설사만 도와주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좀 빠르다. 그 공포심을 언론들이 또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6만 원을 넘었다 임계치. 그게 그런데 현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임계치가 아닌데 임계치는 7만 넘어야 임계치인데 그때부터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래 상황을 보니 올해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언론들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버틸 만한데 앞으로 나오는 물량까지 나오면 조금 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거기서
결론 나잖아요. 싸게 팔면 부실화가 안 되죠. 근데 싸게 팔면 어떤 일이 벌어져? 손해 보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 그렇죠. 그때 손해 보면서 파는데도 안 팔린다. 그런 건 정부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싸게 매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언론에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 때 우리나라 110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종합건설업이 청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청구건설 뭐 유명했던 건설 회사 지금 없잖아요. 청구 예 그랬죠. 엄청 큰 회사들이 자빠졌는데 우리나라 멀쩡하잖아요. 그때 저축은행 11개 묻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막 펌핑이 워낙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저축은행하고 제1금융권은 준비가 미리 돼 있어서 사실 제2금융권 캐피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증권사. 네. 여기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 그럼 뭐 증권사 만약에 5개가 무너졌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으면 당연히 조정을 거쳐야죠. 그거는 네. 그 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잘못된 것인데 지금 어떤 전체 흐름을 보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포심 자꾸 키우니까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망할 일이 없다. 5천 년을 버텼는데 갑자기 왜 망합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분명히 부실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추경호 장관이 이 얘기도 했잖아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는 네. 도와준다. 그럼 부실 현장은 안 도와준다. 망하게만 놔둔다. 그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PF 문제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내관이 돼가지고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데 뭐 그럴 정도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상호저축은 11개 무너질 때 했고 이래가지고 정부가 그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 전 정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감독을 좀 했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하락기에는 위험하니 뭐 자본 비율하고 유동성 비율 계속 압박을 줬어요. 근데도 이제 처리가 안 되고 마무리 못된 분들이 증권사나 이금융이 지금 약간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 회사로 알아요. 잘 버틸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냐면 이게 미국의 금리가 이번에 좀 인하해서 좀 낮지만 다음에 또 0.2 올린다. 이거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일단 이 금리가. 그럼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버텨야 되는데 분양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면 간단하잖아요. 비싸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는 우리 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이미 작년 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시장에 건설업계. 지금은 땅 사서 집을 지을 일이 없다. 주택 사업을. 왜? 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 좀 임계점인 것 같은 거죠. 이거 안 팔릴 수도 있으면 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막 상승기 올라가던 땅값이. 네. 그러니까 건축비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32평짜리 1,000만 원 잡아도 3억 2천인데 건축비가. 네. 4억, 뭐 8천밖에 안 오르잖아요. 25%가 올라도. 땅값이 오른 거예요, 땅값이. 땅값이? 우리 정확히 아실게.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당연히 비싸잖아요. 네. 건축비는 땅값이 100만 원짜리도 똑같이 1,0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내려가야 분양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시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럼 땅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땅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건축비 똑같으면 언제면 예전보다 분양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싼 건 안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앞으로 2, 3년 뒤에 나오는 것들은 좀 싸겠죠. 저렴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기다릴 거고. 근데 거기에 3기 신도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딱 미분양 문제로 PF 부실 거기에 하신 분들은 과도한 욕심으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다가 딱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보면 고점에서 아주 물린 거잖아요. 그걸 왜 도와줘야 되죠, 나라가? 단 하나죠. 금융권 위기로 던질까봐라는 명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위기를 명분 삼아가지고 전체 집값을 떠받치고 버블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죠. 그 그렇죠. 버블을 하느라고 부채가 지금 계속 위험 신호가 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네. 거래가 일어나야 관계되는 부동산 산업의 여러 분야의 종사, 인테리어부터 이사부터 다 이게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 나왔잖아요. 너 집값, 땅값이 너무 비싸네. 조정돼야 되네. 그러면 지금 비싸서 못 파는 사람들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지, 부도내서 정리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네. 그래야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경제까지 파급이 안 되게
잘 케어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수순이고 네. 또 그것이 너무 크게 그 정말 경제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잘 그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된다. 저는 충분히 관리할 수, 뭐 의도적으로 방치하지 않는 한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 현장이 시세가 100원인데 150원까지 받다가 물론 150원 상승기에 그 값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원 됐잖아요. 네. 마이너스잖아요. 정리가 되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사업하면 되죠. 자본주의 논리 그냥 가면 되죠. 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만기가 뭐 이번 달서부터만 막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있는데 네. 이런 얘기는 결국 또 부동산 집값을 결국은 또 계속 하락시키는 요소가 되긴 하겠네요. 네, 당연하죠. 일단 몇 개 현장들이 아마 PF 그 대환 대출이 안 되고 뭐 수급이 안 되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현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조그만 이미 뭐 소규모 중견 건설사 중에 몇 군데들은 이미 좀 자본력이 없거나 이런 데는 이미 부도 처리가 된 데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거든요. 네. 몇십 개 있고 예전에도 뭐 계속 부도 났었고 근데 이제 이게 PF 금융기관까지 조금 부실이 전이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들이 안 돌아가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ABCP 자산유동화 기업원을 투자한 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돌려달라고 할 때 못 돌려주면 부도죠. 부도죠. 그런 소규모 증권사들은 부도날 수가 있다. 현장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제일금융권하고 저축은행이 제일 크잖아요. 어떤 그렇죠. 수식은 다. 거기는 어느 정도 다 이 레버리지나 유동성 비율을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돼요. 제가 볼 때. 증권사와 캐피탈이 그 원래 본 업무를 저거 하고 욕심내다가 물린 그렇죠. 건데 그건 뭐 저는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그 만기가 돌아오면서 그 정리가 되는 부동산 PF 현장들이 부도나고 이런 환경하에서 네. 흔들릴 만한 증권사나 캐피탈 이런 쪽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또 사람들의 심리에 그 어떤 또 신용 위기에 대한 신용 경색에 대한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사에서 잘해줘야 되는 대목인데 전체 볼륨을 놓고 증권사 몇 개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전체 경기를 볼 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써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데 아마 또 엄청 또 이렇게 막 과대해서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야 또 정부가 건설사를 도와줄 수 있는 또 어떤 명분이 자꾸 쌓이니까 이런 어떤 유착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잘 보도해주면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죠. 저 정도 위험한데 저건 국가 경제는 문제가 없구나.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네. 지금 사실 이런 부동산 규제 해제 대책들을 통해서 거래 절벽을 네. 좀 완화시켜 보겠다라는 게 이제 원희룡 장관의 그 인터뷰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좀 많이 나왔잖아요. 정말 파격적인 엄청 많이 대책들이. 나왔죠. 예. 그럼 이게 거래 절벽이 좀 해소가 됐는지가 궁금해요. 안 됐습니다. 그 뭐 데이터가 없나요? 데이터요? 네. 일단 이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을 안 가져요.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 서울의 월 아파트 거래량을 하나로 예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 아파트 거래량이 이번 달 규제안을 다 풀었잖아요. 네. 그럼 1월 달 거래량이 묻어나잖아요. 이제 2월 지금 3, 4일이니까 1월하고 2월까지 계약 신고된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1월 건데 일단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네. 근데 지금 780개 계약됐어요. 그러면 지금 반 지났는데 780이고 저번 달에 한 700대예요. 그러면 저번 달보다 거래량이 2배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은 1월 달 거래가 2월 말까지 봐야겠죠. 그럼 한 1,500에서 2,000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기사가 난리가 날 겁니다. 거래량 2배 폭증.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2,000, 3,000이면 계속 바닥인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7, 800원 이건 정말 수준 이한 거고 심각한 거죠. 그만큼 시장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심리도 있지만. 그럼 이게 3,000원 넘어야 이제 시장이 조금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것도 상승이라고 확답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아마 기사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787개인가 780개 오늘 확인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1,200에서 1,800
많으면 2천까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그 다음 달이죠. 네. 2월 달.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렇죠. 중요한 거. 그게 이제 3천, 2천 건이 계속 가면 조금 이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다음 달에 많이 꺾였다. 뭐 다시 또 한 1,800 갔다 1,500, 1,600 하가 내려갔다. 이러면 다시 이제 하락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길게. 그러니까 정부의 연착륙 정책은 일단 효과를 본 거죠. 어떤 면에서. 네, 지금 현재는 내려가는 속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긍정적인 면이고 그 거래량에 비해서 가격은 여전히 하락이라는 그 강 밑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게 상승 반등하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미국 금리도 아직 안 끝났고 인상이 너무 리스크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럼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 침체가 분명히 올 거고 이런 거 감안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규제 완화 대책으로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시적 반등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네. 일시적 반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얘가 추세선이 뭐 곧 무슨 주식에 보면 뭐 무슨 선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항선. 저항선이 지금 저 위에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거를 이제 직시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 효과적이라면 자꾸 추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올 이유가 없는 거겠죠. 정확하십니다. 역시.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런 거 우리 가족분들도 그래서 뉴스를 좀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맞아요. 네, 그냥 우리가 보통은 헤드라인 키워드만 보고 그런가 그럼 보다 이렇게 큰일 가는데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난다. 네, 맞아요. 2배 거래량 2배 폭증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속지 말자. 훅하잖아요. 예. 이제 끝났나 보다 하락이. 와, 이제 막 그래서 부동산을 막 붙여놓을 거야. 막 종이 오려가지고. 그죠?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지금은 잘못하면 호갱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3년, 4년 고생할 수 있다. 3, 4년은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안에 아까 말씀 PF 부진하는 게 터지면 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연말에 진짜 바닥 갈 수도 있어요. 많이 더 빠지면. 근데 제가 볼 때 조금 덜 빠졌기 때문에 PF 이런 거 잘 넘기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일단 횡보로 갈 것 같아요. 올라가도 뭐 좁고 이렇게. 더 하락이 깊어지기보다. 하락 폭이 깊어지는 폭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네. 지금 많이 빠진 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게 한 5에서 최대 20%고 덜 빠진 데들은 20에서 한 30%도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걸 정부가 이제 바치려고 했는데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요거밖에 없다는 거는 MB 정부 때는 난리가 났는데요. 뭐 주택 가격이 불과 3개월 만에 그냥 제자리 다 찾아갔거든요. 네. 그거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결정적인 게 금리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부담이 돼서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사이본의 부동산 학과